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가정을 꾸렸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뿌듯했을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승진을 해도, 인정을 받아도, 무언가를 성취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인가?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달려온 걸까? 나머지 인생도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걸까? 당신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자책해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감정 속에 있다면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수십 년간 중년의 사람들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전반부의 방식으로 후반부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바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왜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윤기 발견한 인생 후반부를 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공허함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부름이었습니다. 우선 인생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반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마치 하루의 오전과 오후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 즉 대략 40세까지는 외부 세계를 향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아갑니다. 자리를 잡고, 인정받고, 성취하고 구축합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갑니다. 이 시기의 성공은 외적인 것으로 측정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 속에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오, 중년이 되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태양은 올라갑니다. 높이, 더 높이, 정점을 향해. 그러나 정고가 지나면 태양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태양이 여전히 아침처럼 올라가려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로 확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면으로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반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성취하고, 더 얻고, 더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부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땅을 여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융과 함께 작업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한 회사, 아름다운 가정, 사회적 명성.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큰 계약을 따내고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커졌습니다.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융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 목표들은 당신의 외적 자아를 구축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내면은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외부의 성취로 내면의 갈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다른 종류의 양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합니다. 더 많이 이루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다른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전반부에 효과적이던 방식이 후반부에는 공허함만 가져올까요? 여기서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쓰고 있는 가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면은 우리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직장에서의 당신, 가정에서의 당신, 친구들 사이에서의 당신. 이 페르소나는 인생 전반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페르소나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전반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이 곧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나는 내 직업이다. 나는 내 가족에서의 역할이다. 나는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다. 젊을 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페르소나를 구축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 안에 진짜 자아, 페르소나 뒤에 숨어있던 당신의 본질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말합니다. 나는 단순히 역할이 아니야. 나는 직함 이상의 존재야. 나는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 이상이야. 그래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생 당신이 쌓아온 정체성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당신은 인정받았지만 그들이 인정한 것이 진짜 당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융과 함께 일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자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궁금합니다. 그 역할들을 벗어던지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나 자신으로서 누구일까요?
융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진짜 욕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페르소나는 완벽했지만 그 가면 뒤에 진짜 그녀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정체성이 사실은 진짜 당신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당신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는 사실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가면 뒤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역할을 제외하면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으로 살 것입니까?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피하면 공허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이제 진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페르소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소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너머에 당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내면으로의 여행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로의 정복이었다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로의 탐험입니다. 그리고 이 탐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두렵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것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당신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억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그림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완벽한 페르소나를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상한 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갑자기 평생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평생 관심 없던 것들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측면들이 이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억압해온 것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부한 부분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당신은 반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을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감정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융과의 작업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억압했던 감정적인 측면, 부드럽고 섬세한 측면이 이제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감정적이 되면 강인함을 잃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그 감정들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인함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것은 부드러움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나는 반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온전한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모든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 당신이 좋다고 판단한 것뿐 아니라 나쁘다고 판단한 것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뿐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구축해온 자아상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더 이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융은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관계와 활동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편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약속, 일. 무엇이든 고독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을 피하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고요함 속에서만 들립니다. 두 번째는 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꿈은 보여줍니다. 당신의 두려움, 욕구, 억압된 감정들이 꿈속에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낯선 장소, 알 수 없는 인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 융은 사람들에게 꿈을 기록하고 탐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개성화 과정이 필요한 단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융 자신도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했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서 돌로 작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왜 돌놀이를 하는 걸까? 하지만 융은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억압했던 창조적이고 놀이하는 측면이 표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만다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창조적 작업을 통해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표현은 꼭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글쓰기, 정원 가꾸기, 요리, 음악, 무엇이든 당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이 창조하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억압된 것들이 형태를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의미가 목표입니다. 성공과 의미는 다릅니다.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고 의미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중년 이후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없었다는 대답이 나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무의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전반부의 성취들은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이 지점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의미,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되지 않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전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멘토가 되고 후배들을 이끕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더 큰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는 의미. 그것을 찾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개성화의 여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불확실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라고. 융과 함께 일했던 한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살았지만 진짜로 태어난 것은 50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대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나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쌓아온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은 마치 죽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진짜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충만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외부의 성취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왜 공허할까요? 당신은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융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당신 자신의 꿈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룬 것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너머를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함 너머의 당신을, 당신의 성취 너머의 당신을, 당신의 사회적 역할 너머의 당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들이 이 전환을 어려워합니다. 평생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을 무시하면 우울증, 무기력,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라고.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당신은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역할과 기대를 제외하고 나는 누구인가? 처음에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질문을 계속하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당신의 내면이 표현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세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당신이 억압해온 측면들을 탐구해 보세요.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것들,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인정하세요.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가, 멘토,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융 자신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삶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으로 살 시간이라고. 인생의 정오가 지났습니다. 이제 태양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덜 가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충만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이 아닌 진정성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이 발견한 인생 후반부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공허함 속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진짜 삶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페르소나 뒤에 있는 진짜 당신을 만나러 가세요. 당신이 억압해온 그림자를 받아들이세요. 당신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에게로.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취는 없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에게 가까워졌는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 여정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행복은 더 많은 성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평화는 더 큰 인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던 의미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것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당신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